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아이가 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거를 수비수 파란색으로 그렸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포메이션을 가져와서 아이의 주간 시간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예시에서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시간표가 막 수학이 막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5교시를 하고 집에 오면 바로 또 수학학원에 또 가야 되는, 월요일은 아주 힘든 날이에요, 아이한테. 이 예시에서. 그런데 이 학원이랑 이렇게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이가 갈 수 있는 클래스가 월요일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에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날은 아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과목을 많이 공부한 날이니까 게임하는 시간도 넉넉히 줘야죠. 반대로 화요일은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이 막 많이 있고, 막 국어도 있고, 막 체육도 있고, 막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가는 학원도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목이 아니다 라면 게임 시간도 줄어야죠.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맹목적으로 몇 시간 정도만 하면 좋을까요? 이 답을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보내는 하루하루 24시간의 상황을 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떤 날은 게임을 좀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게임을 조금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시험 되니까 줄이고 몇 학년 되니까 조금만 해야 되고가 아니고 아이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지금 감정 상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요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아이의 스트레스라든가 또 행복감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면 좋을까요? 중학생인데 우리 애가 이제 중2가 중3이 됐는데 몇 시간 정도 게임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 다니고 하는데 게임을 실컷 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게임을 실컷 해도 되는 시기와 그러면 안 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기준을 유지하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두고 이렇게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불만을 가집니다. 게임 시간이 부족하다고. 차라리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날 잡아가지고 실컷 게임을 한번 하게 내버려 두면 좋을까요? 글쎄요. 좀 달리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번 상기해 보죠. 아이가 몇 학년이 됐는데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할까요? 는 결국 보호자님들의 양육 노선에 따라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질문. 아이가 아직 어린데 마음껏 실컷 해야 될 시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규칙적으로 갈까요? 이거 역시 보호자님이나 교사나 저나 모두 생각하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아이가 공부도 학습 활동도 하고 또 학습 활동하다 지치고 힘들 때 좀 놀고 자유시간도 좀 가지고 자유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이든 뭐든 리프레시도 하고, 이렇게 시간 배분에 있어서의 균형감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흠뻑 해도 실컷 해도 좋을까요? 좋을 나이가 있을까요?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게임을 흠뻑 해도 좋을 나이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반대로 흠뻑 하면 안 되는 나이도 안 정해 있는 거죠. 그건 아이마다 다 다른 거죠. 게임을 실컷 한 게 한번 내버려 둔다?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실컷 했더니 이제 게임을 좀 줄었어야 하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실컷 하게 해줬는데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당연히 없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가 막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날이다. 또는 그 다음 날이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아이가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 그 강약의 정도는 보호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의 일정을 다 꿰고 계시니까. 전문가랑 논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좀 배분을 할까? 게임 이용 규칙을 좀 더 세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아이의 시간을 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고 방학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니까 이런 날은 게임을 어떻게 해. 또는 이 시간이 부족했다면 그러면 뭐 보상으로 그 다음날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해. 아이들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고 자리나 학원 다 다르고 또 좋아하는 분야도 다 다르고 정말 다 다른데 어떻게 아이가 몇 학년이라고 해서 뭐 5학년이라고 해서 몇 분 정도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정량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런 질문들 중학교 1학년인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하루에 노래를 몇 곡 정도 들으면 좋을까요?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이런 질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또 시간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와 이렇게 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정했는데 그런 약속 시간을 계속 어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죠? 궁금하시죠? 자, 앞선 설명대로 축구팀도 그려보고 또 아이의 시간표를 이렇게 나눠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봤을 때 그 약속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 약속을 누가 정했습니까? 이 약속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대부분 다 이런 패턴 아닌가요? 주로 학업, 성적, 진학 문제로 혼이 나고 꾸중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 그래서 게임은 하루에 또는 주말에만 이렇게 해. 통보 형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이와 합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는 잡은 규칙이 아니라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하셨잖아요. 아이의 내리 속에는 이게 규칙이 아니라 이 혼나고 있는 시간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응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보호자님도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임으로 받는 이 쌓이는 스트레스를 그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편하고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해진 규칙, 시간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중학생 정도만 되면. 네. 학원 간다고 그래놓고 PC방을 가고 엄마랑 정해진 시간 외에 몰래 막 잠 안 자고 막 이불 뒤집어서 게임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엄마는 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부터 나요. 자존심부터 상해요. 아이가 내가 속였다는 것 때문에 배신감 같은 느낌? 감정이 확 상해져 버리세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때까지 게임으로 받았던 아이와의 게임으로 관련된 갈등 때문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그리고 명분을 획득합니다.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돼. 약속과 규칙을 어기는 아이를 키우면 안 돼. 라는 명분을 획득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걸 약속이라고 생각했을까? 규칙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통보였죠. 이렇게 해. 이렇게 하자.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꼬지실 때도 그렇게 너무 필요 없이 분노에 쌓이셔서 날 속이네 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이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낀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좀 배포 있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이 24시간을 놓고 또 월화 수목금토 일까지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이와 함께 아이가 보내는 시간을 분석하는 느낌으로 보시면서 합리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게임 이용 시간 규칙은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요. 결론하면 같은 아이라도 요일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축구 포메이션 바꾸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아이와 계속 대화하고 서로 얘기하고 웃고 또 슬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자기의 진로가 명확해졌을 때는 사실 이런 축구표 그리는 거 마저 무의미할 정도로 자기가 알아서 시간 관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네. 특히 초등학생, 또 중학생, 저학년일 때 좀 더 빨리 엄마랑 아이가, 아빠랑 아이가, 또 보호자와 아이가 같이 자기의 생활, 시간, 활동을 가지고 축구팀도 만들어 보고, 이 축구팀 배치를 기본으로 다시 주간 시간표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게임용 규칙 시간을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이 실효성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건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또 대화네요. 그죠? 소통, 공감, 교감. 그게 우선시 되면 사실 게임 이용 시간에 관련된 아까 그 질문들 몇 학년인데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뭐 실컷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무의미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가 아이와 했던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가 게임을 할 때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또는 이 돈 쓰는 거 허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